어제 일단은 요르단 원정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2대0으로 이겼어요. 아니, 어려운 경기는 맞아요. 네.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우리 대표팀 한 최근 10년 에이스 역할을 해줬던 손흥민이 일단 없는 경기였고, 손흥민이 없는 경기 저는 언제 봤지 싶을 정도로 기억이 잘 안 나는 경기였는데, 그래서 과연 그 자리를 누가 메울 것인가 네. 기대가 컸는데, 하필이면 또 그 자리 대신했던 황희찬이라든지 또 엄지성이라든지 이렇게 2번, 그러니까 플랜 B, 플랜 C까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야, 이거 어려운 경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경기에서는 배준호 선수가 좀 잘해줬고, 그리고 배준호 선수랑 오현규 선수가 골을 합작하는 그 2대1 패스에 이어서 오현규 선수가 사실 그 강한 슛, 정말 강하잖아요. 그게 특징인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그런 원투 패스, 그다음에 오현규가 헛다리를 이영표, 과거의 이영표를 연상케 하는 헛다리에 이어 그 오현규 선수가 K리그 있을 때도 잘했어요. 그리고 오현규 선수가 최근에 그 벨기에 소속팀에서도 교체로 들어가서 0대1로 지던 팀은 2대1로 역전승 시키는 2골 다 넣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선수 대표팀에서 뭔가 할만하겠다 싶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손흥민이 은퇴하고 나서의 우리 대표팀의 가능성, 우리 대표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팀이구나 라는 걸 봤던, 그럼 여러모로 좀 결과가 단순히 1승 이상의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있었다. 여러모로. 그렇죠. 1승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의미가 부여를 할 수 있는 경기였다. 알겠습니다. 봅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승부를 가져왔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 배준호 선수도 있고 오영규 선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어제 부분에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비의 안정화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과연 김민재 선수의 짝, 우리가 늘 수비가 불안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수비가 굉장히 항상 불안해서 늘 이겨도 실점 없이 이기는 경우가 거의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김민재 선수의 옆에서 보완을 해줄 김민재의 짝꿍이 파트너. 누굴까? 근데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로 보자면, 지금 우리 대표팀의 중앙 수비는 삼성의 불펜 같은 느낌입니다. 삼성의 불펜.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김민재라는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른 뮌헨 제일 좋은 팀에서 뛰고 있지만 그 파트너가 이제 누구냐. 근데 중앙 수비는 2명 우리가 쓰다 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도 조금씩 이제 불안할 때가 있고 기복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베테랑 선수도 써보고, 근데 어제 경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유민 선수가 조금 경쟁에서는 뒤에 있었다라고 보는데, 다들 평가가 그랬죠. 그렇죠. 근데 어제 경기에서 뭐야 나 조유민이야 라고 하면서 탁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라크전에서도 김민재의 파트너가 조유민으로 나갔는데 요르단과 같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붙박이로 고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10월 A매치가 되지 않을까. 조유민 선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의 경기력이 중요해질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실 요르단전을 앞두고 진짜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경기 시작 전에도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이라는 팀, 저희보다 전력이 한참 객관적인 전력이 뒤떨어진 팀인데, 그 팀을 2번 만나서 한 번은 무승부에, 한 번은 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졌을 때 4강전의 그 경기는 그냥 진 게 아니라 처참하게 졌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한국 축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의 시작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 이후에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를 제공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잊지도 않은 환상의 공 요르단증이 우리가 있었어. 진짜로. 공 요르단증.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요.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요르단 홈이었기 때문에 불안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극초반에 조금 불안하고 손발 안 맞는 거 빼고는 경기 초반 전반 중반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경기들을 풀어나갔고, 경기 결과도 2대0으로 가져왔다. 소기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어제 승부에 걸렸던 것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승부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의 명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이 가장 승리를 바랐을 사람입니다. 그렇죠. 홍명보 감독으로선 이 1승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이 지진 않고 있지만 승리가 가장 간절했고 이왕이면 대승. 네. 뭐 한 골차 승리였다면 그리고 또 실점을 했더라면 야 이거도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진다면은 아유, 진짜로 초유의 경질까지 다시 그냥 한번 오늘 들어오면서 네. 바로 그냥 예. 될 수가 있는 거였고 무승부여도 이 비난 여론은 더 거세졌을 거고 승리를 해도 애매모호한 승리였으면은 역시나 비난이 가려지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지금은 약간은 이걸 비난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좀 그러니까 어제 애매한 상황. 서우정 기자, 류청 기자도 비슷한 평을 했던 것 같은데 야 어디가 니네는 부족했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적을 할 만한 부분을 딱히 찾기 어려운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게 유예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경기였고 만약에 이런 경기력이 만약 이라크전에서도 이어진다면 뭐 도덕적인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구사할 수 있는 축구가 분명했다. 우리는 그 점을 높이 샀다라고 설명했던 부분이 일정 부분은 채워지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이제 도덕적인 부분에서 정몽규 회장 또 홍명보 감독을 비난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경기 결과랑은 그러니까 연결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약간 반론을 살짝만 하자면 오해영 기자님 말씀에 그 어찌 보면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 체제 1년 반 정도, 1년 좀 넘게 그 클린스만 감독 체제를 겪으면서 우리의 기준점이 너무 낮아진 거 아닌가. 애초에 멤버 자체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아시아 톱클래스인데. 네, 아시아 톱클래스인데 정말 홍요르단증이 생기고 화려할 대로 화려한 건데 사실 어제 그나마 그래도 우리 팀다운 경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진짜 우리 대표팀 네. 같은 다운 경기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거 있잖아요. 뭐 수학 30점 맞던 애가 60점만 맞아도 박수 받잖아. 집에 오면. 내 새끼 잘했어. 그러잖아. 근데 과연 이 60점이 잘하는 거냐? 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냐. 오히려 한 7, 80, 8, 90은 맞아야 그래도 박수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지점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4차전이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3차전까지 마친 상황에서 우리 대표팀이 1위 그리고 이라크가 2위입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2승 1무. 근데 이제 골득실에서 우리가 플러스 4, 이라크가 플러스 2.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조 1위 싸움을 이제 4차전 그렇죠. 용인에서 하게 될 텐데 저는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이라크가 부상 중이던 또 에이스까지 발탁해서 데려올 만큼 또 우리와의 경기에 또 힘을 쏟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저는 최근에 뭐 이라크한테 진 적이 없다고는 하지만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홍명보 감독이 뭐 물론 요르단전 원정 승리로 뭐 한숨 돌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기 모르겠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분 좋은 승리라고 전세계를 타고 귀국을 했습니다만 상황이 좋진 않은 게 손흥민 선수 빠지는 거는 확정이거든요. 이 15일 경기에도 못 나옵니다. 근데 이 손흥민의 대체 자원이라고 1순위 대체전을 할 수 있는 황희찬 선수 역시 발목 부상을 당했어요. 꽤 크게. 그래서 아마도 바로 아웃이 될 것 같고 바로 소속팀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희찬의 대체 자원이었던 엄지성마저도 부상을 당했어요. 그렇죠. 플랜 B, C가 지금 다 네. 날아가 버린 거죠. 삼성야구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삼성 얘기를 네.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휠체어를 타고 오늘 입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이 가벼워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배준호 선수가 잘해줬습니다만 배준호 선수를 선발부터 이렇게 쓴다는 거는 좀 아깝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일단 대한축구협회가 우리 대표팀이 귀국하고 나서 황희찬 선수, 엄지성 선수는 곧바로 정밀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황희찬 선수는 그냥 부상 상태가 뭐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냥 바로 이제 소속팀 복귀를 시킬 것 같고 이제 엄지성 선수의 부상이 어느 정도일 거냐가 일단 1차 관건이고 제가 볼 때는 뭐 대체 선수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준호 선수가
1차전에서 보여줬던 활약을 2차전에서 보여준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 팀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배철호 선수가. 근데 지금 대표팀의 뭐 3옵션, 4옵션이 아니라 그보다도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대표팀에서도 이제 활약할 수 있는 입지를 굳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이재성 선수도 2선에서 두루두루 그렇죠. 또 사용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위기를 어떻게 전술적으로 타개할 수 있을 것이냐를 볼 수 있는 귀중한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요르단전이 홍명보호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여러모로 그리고 난제들이 쌓여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첫 번째 관문은 넘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못 넘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이게 패스 오어 페일이냐? 라는 지점은 4차전 이라크전까지 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차전에 그 감독이 우리가 대표팀 감독으로 고려했던 이라크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이 사람도 자기 이름이 한국의 차기 감독 후보로 거론됐을 때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한국으로서는 더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경기다. 이 용인 미르 스타디움이 팬들이 찾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장입니다. 최신 시설의 경기장이긴 하지만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뭐 자차로는 사실은 이 A매치 때는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대중교통으로 가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홈 경기지만 홈이라고 그러니까 홈의 이점을 또 딱히 살릴 수 있을 또 경기장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를 상대로 뭔가 이렇게 기선제압이 필요한데 여러모로 약간 차포대고 경기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홍명보 감독의 능력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예, 경기 펼치 마침 또 그날이 또 야구가 없는 날이기도 해서 예, 예. 절묘하게 계속. 그러니까 절묘하게 참 이게 짠 것 마냥 축구와 그때 야구가 라이브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전에 월요일 날 또 저희가 찾아뵙고서 그 축구 전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